세상이 변하면서 끝없이 흐르는 맑은 물이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살던 이들은 내쫓겼습니다. 하지만 살던 터를 댐에게 내주고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 내쫓긴 이들은 물가에 집을 지었습니다. 수몰된 고향이라도 곁에 두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견뎌낸 50년 세월. 그 물길 끝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오지 한실이 있습니다. 시간을 품고 흐르는 강에는 이 물길에서 살다간 수천 년 전 사람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태화강 지류 대곡천 자락에 자리한 반구대 암각화. 암각화에는 수천 년 전 이곳에서 삶을 꾸렸던 선사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 끝에는 멈춰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윗된 마을이 있습니다. 암각화 새겨진 반구대에서 사연호 물길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 한실마을은 1990년대 들어서야 외부로 통하는 조그만 산길이 난 울주 대표 오지입니다. 열다섯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 마을에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한종순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가을거지 나서는 길입니다. 그런데 걷는 대신 나룻배에 오릅니다. 한실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진 풍경. 한종순 할머니네 밭은 저 물 건너입니다. 깨털러 가도. 깨털러 배를 타고 가요? 깨털러 가면 배로 건너야 질이 없어가. 질이 없어가 배 타고 가지. 한번 열저 우리 밭에 못 가는데. 벌써 50년째 이 나룻배 타고 밭에 다니는 할머니. 달라진 건 이제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 노를 젓는다는 것뿐입니다. 대곡천 상류 계곡 풍경은 근방에서도 보기 드문 비경. 계곡이 깊어 댐 만들기에는 적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은 물속에 잠겼고 마을 사람들은 댐 수위보다 높은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고 잠긴 고향 땅 넘어 밭마저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는 오늘도 물길 건너 밭으로 가는 길입니다. 워낙 산중이라 산짐승 출몰하는 날이 많습니다. 때문에 익었다 싶으면 바로 거두는 게 원칙. 하루라도 밭에 들르는 일을 거르면 밭되기를 산짐승들 먹잇감으로 내줘야 할 판입니다. 이번에도 먼저 들렀다간 산 손님이 있는 모양입니다. 들깨 나달이 영 실하지 않습니다. 새가 다 까먹는 거야. 배 타고 와서는 혼자는 못 와. 아가 이리 와야 오지. 내 혼자는 못 와. 배 타고. 배나 늦었을지도 몰라. 모자에게 이 들깨밭은 꼭 두 사람이 함께여야 할 이유.
가을이면 더 발길 잦아지는 물길 건너 삶의 터전입니다. 한실은 물이 앞을, 산이 뒤를 가로막은 곳. 때문에 소 없이는 절대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지마을에서는 소가 산림미천이자 사람만큼 귀한 일꾼. 소들을 배불리 먹여야 봄이면 씨 뿌리고 가을이면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서 소 팔아보고 저기 놀러나 가지고 하라고 내 그래서 하도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산골에서는 사료 한 포대 사러 나가는 것도 일. 쇠죽은 사료가 나오고 한참 후에도 한실 소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장봉금 할머니가 태어난 곳은 언양 읍내.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오던 시절이라 한실이 얼마나 깊은 산골인 줄도 몰랐습니다. 시집 오는데 산골로 우리는 먹었던 그 전기도 다 들어왔고 그랬거든요. 시집이라고 오니까 전기불도 없고 그 초가집이더라고. 그리고 억수로 울었는데 우리 엄마가 사람만 한 끼 좋으면은 괜찮다. 그런데 오세네 가면 아이고 니 그런데 억수로 신간 펴고 좋다. 살기 딱 됐다 이렇거든. 아이고 모르겠다. 언양도가 살아보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 이라고 살고 있다 아닙니까? 원래 한실 마을은 이렇게 오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65년 사연댐이 완성되면서 내쫓겨 물길로만 오갈 수 있는 오지가 됐습니다. 마을 수몰되고 물길뿐이었던 당시 뱃사공이었던 박수성 어르신. 할아버지는 댐이 생기기 전 낚시꾼으로 넘쳐났던 대곡천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물이 그만이 좋. 빙어 아는 줄 저렇게 돈이 썩다라 어렵고 그 빙어가 이거 좋다요. 빙어 있는 데는 물이 좋거든. 물이 좋아야 그 얘기가 맞지. 이제 물고기를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조상들 선산이 있는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일랑 어르신이 꽃단장 중입니다. 장봉금 할머니는 뒷산 밭에 심고 남은 마늘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4월달에 나는 부부가 나란히 대체 어디 가시는 길일까요? 보아하니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모양인데요. 사실 한실에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읍내까지는 택시로 왕복 3만 원 드는 거리. 택시는 마을 안쪽 집부터 시작해 사람들 태우고 나오는 길입니다. 읍내 나갈 일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택시 한 대에 몸을 싣습니다. 차 한 대 달릴 수 있는 좁은 도로. 그래도 이 길이 읍내 나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들고 가자 빈거 같으면 빈거 들고 가자.
오늘 한실 사람들이 한 짐 가득 싣고 당도한 곳은 언양 장터입니다. 슈퍼마켓 하나 변변이 없는 오지에서 장날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사다망한 날. 살 것도 많고 팔 것도 많은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장봉금 할머니는 마늘 팔러 나온 길. 군것질 값에 차비라도 벌어갈 요량입니다. 봉금 할머니와 한 집 사는 박일랑 할아버지도 갈 길 바쁩니다. 이곳은 언양장 명물 50년 된 대장간입니다. 아, 요거는 여기 좀 뭐 야무다. 야물고 좀 치는 데는 좋더라고. 콩도 많고 예. 뭐 옥수수. 요거는 얼마인데? 7,000원. 7,000원, 2,000원 더 하네. 병원 들렀다 벼별 낫까지 샀으니 오늘 장에서 볼 일은 대충 다 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할머니한테 가시는 길일까요? 할머니는 뭐 갈치게 만나질란가 몰라요.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만나지. 진짜 개인 볼 일이 다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도 시즌 볼 일이 있기 때문에 35년 된 기름집 앞에는 정규현 할머니가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시장 나와가 요 꽃이 꼬고 꽃이 뽀았는가 가지러 와가 이래 앉았다 대가지고. 고추 빻는 걸 기다리느라 하루 다 보낸 할머니는 걸음이 바빠집니다. 장터에 모두 함께 왔듯 돌아갈 때도 함께 가기로 한 것. 장봉금 할머니는 시간 맞추느라 마늘도 떠리로 팔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한실에서 나올 때보다 짐은 더 늘었습니다. 내나 사람들 아이고 요 6사람인데 아니 3사람 안 왔거든. 옷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거. 와가 이제 한 4시 정도 4시 반 정도 돼야 간다고. 어디로 갔는데? 아 우리 집을 한실로. 한 식구 같은 이웃들이니 한 사람도 낙오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그쪽 택시 부르는 건 유일한 남자 일랑 할아버지 목. 지금 가락한데 빨리 농협 좀 와줘서. 6사람의 짐까지 늘어 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괜한 기우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쌓아온 노하우란 바로 이런 것이죠. 장터에서 고추 빻아온 정규현 할머니는 또다시 고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공리 이장입니다. 할머니 계시는겨? 할머니 어디 계시는겨? 식사 안 하시는겨? 오늘 경로당에 회의 겸 밥 먹는다고. 나는 못 들었는데. 아, 경로당 오늘 모임이 있는데 여기 하실 분들을 안 모시러 오면 어른들이 걸어올 수가 없어서 제가 이래 항상 모시러 다닙니다. 놀아라 할 때는 노는 게 최고다. 그렇지, 맞아. 놀아라 할 때 노는 게 최고다. 노는 게 최고다. 나는 말이 깨틀러 가다가 그냥 오는데. 이발 신발도 이래가 온다 이래가. 한실마을은 대곡리 관할. 경로당 하나도 차 타고 2km는 달려야 나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점심 한 끼. 오늘 메뉴는 예전 대곡천에서 잡힌 물고기로 자주 끓여 먹었던 어죽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계곡물이 굉장히 맑거든요. 그래서 계곡에 가서 끓여 먹던 걸 요즘은 오늘은 경로당에서 끓여 먹을 생각입니다. 돼지 배치기 하자 배치기. 한 번 나오는 것도 일이라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습니다. 어죽을 보면 한실 사람들은 산 좋고 물 맑았던 고향 땅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고향 땅은 이제 물에 잠기고 없습니다. 그래도 추억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있어 한실 사람들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